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빠르죠? 예,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일주일 동안의 시작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뭐 지금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었죠. 자, 뭐 원인은 수급적인 원인 딱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연준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뭐 그 매파 연준의 발언들, 그리고 뭐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고 유가는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수급이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수급 상황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수급이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작은 그 정도 규모인데요. 외국인들 이 선물 시장에서 10조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산 거 뭐 한 10조 5천억 정도, 판 거 10조 매도가 10조 5천억 정도, 그다음 매수가 10조 9천억 정도. 요 정도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이 수급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오늘 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7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작은 규모예요. 되게 작은 규모인데 이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뭐 연휴를 앞두고 있고 뭐 그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용키퍼 데이라고 요거 유대인들 속죄일이죠. 요거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휴가를 거의 다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명절인데 그래서 뭐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 시장도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조 넘는 금액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만 거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전부 다 이 선물을 매매하는 외국인들 손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자,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6일 연속 둘넷 5일 연속 순매도 했네요. 계속해서 순매도 하다가 특히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1조 1,4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이때 움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 움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요게 답이 딱 나옵니다. 이날 이 미결작정 부분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매도를 치면서 미결작정이 늘었다라는 건 강하게 아래로 푸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오늘은 약간 좀 이 외국인들 순매수도 한 3천억대 정도 순매수가 있었죠, 선물 시장에. 그리고 지금 미결작정 부분도 4천억 정도, 4,800계약 정도가 줄어들면서 지난주 내내 이 시장을 아래로 이렇게 눌러왔던 그 외국인들이 조금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요게 좀 기술적 반등의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수급이 나와야 좀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오냐면요. 오늘처럼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미결작정이 줄어야 돼요.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작정이 늘었다라는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밀었던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진 외국인들이고 그들이 정리하는 거 그런 때가 돼야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기술적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들 종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되고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이런 쪽은 보유를 하고 들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을 들고 계시다라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깨져도 덜 깨져야 되고요. 수익 날 때 더 나야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잘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장을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은 양대 시장의 지금 그 거래 대금을 보시면 약 16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16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든 종목이 또는 적어도 양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종목만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의 지금 현 주소고요. 아마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이제 그 청약이 일단 마감이 됐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이제 환불액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조금은 좀 안정권으로 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거의 한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코프로 BM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좀 더 좀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0.49%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석이 좀 끝나고 나서 그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전화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유튜브로 이제 올려주실 분들 정권통으로 들어오시면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보유한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 우리가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종목 있잖아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 있죠. 한번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그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11만 원 정도 되면요.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저는 저점을 좀 다졌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활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시간이 요하는 섹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배터리 수명이 보통 뭐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터리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의 시간, 적어도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려면요. 적어도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단기를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주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5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이고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은 최소한 연말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또는 앞으로 한 1년 이상 가져가는 중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승 주기 그렇게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요. 일단은 13만 원이나 한 1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한 팔아주세요. 팔고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 한 13만 원이나 14만 원 정도 오게 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필명 좋으시네요. 제갈공명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현대위아 매수가 74,500원에 15% 매수하셨는데요. 자, 손실 없이 탈출 가능할지 진단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뭐 오늘 종가가 62,600원이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신다라면 충분히 본전 이상에서 탈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현대위아가 걱정거리가 좀 있었죠. 뭐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전기차 쪽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급되고
그다음에 각국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전기차 쪽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 쪽, 내연기관이죠. 요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게 되면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엔진 사업부 뭐 이런 쪽은 거의 안 되겠네라는 예, 그런 뭐 좀 우려감들 요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우려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전동화 쪽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구동 쪽들 요런 쪽으로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잘 사업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모멘텀을 보유한 게 있습니다. 제가 로봇 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하죠, 저는. 이 뭐 그냥 로봇 좋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깊이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저 AGV하고 저 AMR이라는 거 요런 쪽을 ARM이죠. 자, 요런 쪽을 좀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요게 뭐냐 하면 AGV 같은 경우는 물론 바퀴 달려 갖고 이런 물류 로봇이에요. 근데 자기 테이프가 있어서 그쪽을 따라 움직여서 고동선밖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공장에서 좀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성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ARM 분야인데 이 ARM은 자기 테이프 없이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종류 다 공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지금 현대위아가 그거를 둘 다 개발을 완성해서 상용화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내년에 현대차 조자 공장이 완공이 되죠. 여기에 이 현대위아가 개발한 ARM 그리고 AGV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을 장착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주가만 좀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만 않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걱정거리는 사라지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2,100억 정도 났는데 올해 2,600억 정도는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싼 구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런 측면들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합을 해보면 팔면 안 된다.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는 손실 없는 가격대 그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뭐 좀 차분하게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인선 ENT 한번 봐드릴게요. 인선 ENT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15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께서는 그 좀 답답하더라도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선 ENT라는 기업 자체가 건설 폐기물 쪽 있잖아요. 그죠? 건설 폐기물에다가 자동차 재활용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매립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설 폐기물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기업은요, 제가 실적도 이 종목도 충분히 실적도 나오고 또 자산 가치가 워낙 큰 기업입니다. 이게 고향에 있는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고향에 있는 이 기업의 이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지금 보니까 한 600억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562억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싼 주식이죠. 지금 시장에 이 종목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런 주식은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못 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집어 던지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가요. 보세요. 이게 일봉 차트예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현재 주가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에 가격대에 와 있어요. 이거는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가지고 최소한 3개월 정도 연말까지는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 이거는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 아닙니다. 8,150원이 아니라요.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여기가 10,000원이에요. 여기가. 이거는요. 이분께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8,150원에 샀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면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20%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 최소한 10,000원까지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IS 동서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2,7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를 매수하셨네요. 자,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요 정도라면 조금 양호한 뭐 참 어쩌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양호하다라는 뭐 그런 시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나마 조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IS 동서 같은 경우는 뭐 저 2차 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뭐 요런 쪽 그 기술을 보유한 TMC라는 기업에 또 지분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쪽에 또 이렇게 진출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뭐 지금 이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인데요. 자,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공급 대책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주가 자체가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거는 약간 불안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안정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는데요.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IS 동서의 시가총액은 9,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 자, 뭐 근데 건설주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지만 이 IS 동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거의 반영이 안 된 주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한 3,400억 났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2천억대 중후반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00억이라는 시가총액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런 쪽이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 조금 이제 관심이 쏠릴 만한 게 배당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경이 쏠릴 수 있는데요. 뭐 얼마 전부터 뭐 은행주들 뭐 이런 것들 좀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많이 좀 꿈틀대는 모습이었죠. 자, 올해 예상되는 배당은 한 1,200원 정도 그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까지는 안 되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요. 뭐 4%까지는 안 되더라도 4% 가까운 그런 배당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봐드리면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이쪽에서 1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왔던 거는 요거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작용한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조금 뭐 주가가 비싼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지면서 그 좀 비싸다라는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은 자리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위에서 조금 주가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돼 있고 만약에 뭐 요거를 조금 하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초 이때 찍었던 자리가 이렇게 밑에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IS 동서도 마찬가지 뭐 여차하면 연말에 배당까지 조금 이렇게 받으실 생각 하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신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한 37,000원대 정도 37,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세요? 예, HB 솔루션이요. HP 솔루션. 예. 네네. 5,200원에 50%요.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 그죠? 예. 50%에 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두세 종목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HP 솔루션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우리가 측정 검사 쪽에서 우리가 그 잉크젯 그 프린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잉크젯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사실은 이 사업 내용도 있지만 2차 전지나
또는 뭐 자동차 쪽이나 또는 바이오 쪽에도 사업을 좀 영역을 좀 펼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떠한 기업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다각화에 나섰을 때 우리가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주가가 사실은 지금 5,000원대 주가고 지금 시가 종액이 3,450억이면 주가가 이게 싼 주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성장성으로 주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적 발표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늘이 이제 지금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뭐 이제 3분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니까 10월 달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율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게 되면 주가가 이건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5,200원에 지금 50% 사시는 이거는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싸게 잡으시는 저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만약에 내일 자리 있잖아요. 이거 반등이 나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팔고 싸게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이거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4,500원도 충분해요. 요 가격대. 지금은 이제 60일 입행선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좋지 못하면 이거 주가 흘러내리면 어디까지 흘러내릴 수 있냐면요. 4,500원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에서 한번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 저는 오늘 자리에서 한번 저는 일단 팔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은 60일 입행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보세요. 이날도 이게가 6월 26일 날 이날 깨지 않았죠. 이날도 장중에 무너졌다가 회복이 나왔잖아요. 8월 4일도 지금 무너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게 무너졌잖아요. 60일 입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와 있어요. 이런 종목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돌아서게 되면 내일 만약에 60일 입행선 회복하면 60일 입행선이 얼마냐면요. 5,177원입니다. 5,177원을 돌아서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서 갈 수 있으나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손실이 크지 않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요 상태에서 만약에 보합 정도에서 아침에 시초가가 시작된다면 팔았다가 다시 싸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아침에 시가가 만약에 요 상태 그냥 거의 플러스 요 정도 상태에서 요 상태 그 보합에서 많이 출발한다면 저는 한번 팔고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올라가도 매도고 내려가도 매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게 보시면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잖아요.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요 상태면은 주가가 이게 월봉상에서 이거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최고 가격이 7,700원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6,2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주가가 반등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에요. 한번 팔아주세요. 한번 팔고 다시 좀 싸게 잡는 방법을 구사하신다면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관광개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14,503원에 비중은 15% 매수하셨네요. 자, 뭐 14,503원이면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요. 뭐 다행히 조금 수익인 상태로 계십니다. 자,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주로 복합 리조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뭐 하얏트 제주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제주도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주말 사이에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다는 아니고 뭐 자기가 그냥 뭐 생각 중이다,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뭐 이쪽 뭐 카지노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호텔 신라 같은 것도 주가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저 화장품 섹터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자, 이게 당장 추진이 되고
방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움직임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재무제표 얼마나 버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롯데관광개발의 시가총액은 1조가 약간 넘는데요. 자, 계속해서 적자나다가 올해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저런 쪽들 유상증자 대기업 쪽도 유상증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이 롯데관광개발의 부채 비율이 2분기 말 기준으로 16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돈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쪽이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게 걱정을 안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아주 크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긴 힘들어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전저점에서 아래 꼬리 달고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작지만 기관 외국인 늘 수급도 약간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오늘 쌍끌이로 약간 좀 수급이 들어왔죠. 그렇게 크진 않지만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 추가 반등 가능성은 높은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표치는 보시면 지금 이 첫 번째는 1차 목표가는 이쪽 22평선에서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2평선은 지금 15,000원 약간 위에 있는 선이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한다라면 1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이렇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 16,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좀 빠져내려오면 그때 다시 잡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목표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22평선 저항선으로 보시고 이게 돌파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1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SK 아이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2천 원에 매수하셨네요. SK 아이테크놀리지를 비중이 지금 8%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상당히 아마 좀 걱정이 좀 많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분리막 업체 중에서 사실은 대표 주자가 이게 나와 있는 SK 아이테크놀리지입니다. 우리가 소행주는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이게 보시면 WCP라는 기업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분리막 업체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WCP라는 기업은 이건 소행주고 이거는 시가총액이 이거는 1조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 SK 아이테크놀리지는 이건 5조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마 SK 아이테크놀리지가 적어도 주가가 한번 가려면은 북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IRA라는 그런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이게 북미 시장을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게 기사 내용을 한번 잠깐 보니까 지금 북미 시장에 올해 연말까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 만약 이게 어느 정도는 가셔야 되게 되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가총액이 5조짜리입니다. 5조 3천억의 지금 시가총액인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적자폭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전체 적자가 523억이고 올해 상반기까지가 27억의 적자니까 잘하면 아마 올해 안에 흑자로 한번 전환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이거는요, 뭐, 충분히 주가는 하면 저점 부근에 맞는데 이거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는 8%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염두에 두세요. 이게 주가가 바로 돌아서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7만 원 정도까지 하면 하락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7만 원 정도 오면 이 정도에서는 지금 비중을 8% 가지고 계시니까 한 2% 정도 비중을 채워가지고 가져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 매수한 가격이 10만 2천 원까지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최대한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9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이걸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9만 원 매도하시면 되고요. 7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비중으로 한 지금 8% 가지고 계시니까 뭐 2% 추가해서 10% 채우시든지 아니면은 7% 정도 추가 매수해서 15% 채우시든지 그래서 7만 원 무너지면 추가 매수해서 9만 원의 전략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이거는 적어도 실적이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만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네오 위즈고요. 아, 네오위즈요. 네네. 예. 32,000원에 12%입니다. 아, 32,000원에 12%시면 매수하신 지가 네네. 좀 되셨나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그대로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번에 매수하신 건 아니고 평균 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네네. 왜냐하면 지금 네오위즈 주가가 저 네네. 9월 21일 날 고가가 31,900원이고요. 그다음 그 네네. 전날 저가가 네. 32,600원이에요. 갭이 떠서 32,000원이라는 가격은 없습니다. 그 가격은 찍은 적이 없으니까. 제가 32,7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예.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죠. 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분할해서 매수를 하셨던가. 네네. 자, 시청자님, 근데 매수 타점이 조금 잘못된 게 맞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네네. 조금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가지 좀 네. 알려드릴게요. 공부 삼아서 조금 네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32,700원하고 그 밑에서 물을 타셨으니까 32,000원 정도가 됐을 텐데요. 그 가격은 전에 있던 저점, 그 저점이 여기 33,050원도 있었고요. 저가가 32,800원 정도였습니다. 자, 이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잡으시면 이렇게 좀 급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주의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게임을 2개 내놨는데 이 2개 다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뭐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뭐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냥 쭉쭉 밀리는 모습인데, 자, 단기간의 낙폭은 상당히 조금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이게 또 추세를 바꾸어서 가거나 그런 모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간에 너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쫓아가면서 던지고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 의견이고 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그 정도에서 또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보시고 그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오면은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한 3만 맞습니다. 원대 정도 오면은 그냥 어떻게 좀 예.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네네. 한번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렸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뭐 게임 신작 내놓은 거 이 부분도 반응이 좋다라면 모르겠는데 별로 반응도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등 기다리셨다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좀 기다렸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다음 코스모의 하락 한번 봐드릴까요? 예, 코스모 매수 가격이 6만 2천 원에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네요. 코스모 그 사실은 이게 코스모 하락하고 코스모 신소재 주가는요 워낙 비싼 주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에서 아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가장 2차 전지에서 혜택을 본 기업이라고 하면 이 코스모학입니다. 또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그룹인데 이 코스모학은 이 종목은 여러분들을 가져가시다가 이거는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유상증자 나온 기업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주가라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무 구조가 이렇게 좋지 못하면 이거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회계 쪽에서 제가 상당히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업을 보면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그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볼까요? 예, 이게 하나오션이었어요. 하나오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유상증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조 단위 이상의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제가 재무구조를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런 아마 보시면 아마 다 이게 제가 유상증자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코스모학도 보시면 주가가 현재 지금 이 종목의 지금 시가 종액이 지금 1조 3천억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게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은 실적은 좀 다운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보시면, 재무 상태 보시면 보세요. 현금성 자산이요, 242억 하고요. 예, 유동금융 자산이 51억이요. 합치면 300억 밖에 없어요. 현금성 자산이 300억 밖에 없다니까요. 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보세요. 이거 보면요, 부채 보세요. 부채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1198억에서 단기 차입금입니다. 1400억, 1700억, 2000억이 넘어갔죠. 그죠? 보세요. 단기 차입 2000억 넘어갔어요. 이거는요, 재무구조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 종목은요, 한번 충분히 팔아주고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분께서는 6만 2천원이면 이미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이미 놓친 거라니까, 이거는요. 매도 시점 이미 놓쳤어요, 이거는요. 이거 놓쳤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 종목에서. 그래서 매도할 기회가 워낙 많았죠. 지금 코스모 화학이 지금 시가 종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조 3천억이고, 코스모 신소재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지금 시가 종액 4조 5천억입니다. 이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 손실이 워낙 크잖아요. 뭐 거짓말 조금 보태면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6만 2천원 사가 지금 주가가 3만 8천이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가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60일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그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만 7천원 가까이 돼요. 5만 원 오기 전에, 5만 원 오기 전에 한번 매도하고 이 종목 더 싸게 저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봐요. 이게 저점 아닙니다.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상 보세요. 주봉상에서 이게 60일 입병선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 주가 아래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자리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4만 7천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현이와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6,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자, 이 서현이와가 뭐 주가가 한참 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저 테슬라 쪽, 그 사이버 트럭 쪽에 저 부품을 좀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8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뭐 일단 뭐 절대적인 숫자 자체도 좀 떨어졌지만 그거보다 약간 더 우려된 부분들이 뭐냐 하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7,8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536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훨씬 늘었어요. 9천억이 넘는 매출액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36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회사에 수익성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자, 근데 뭐 나오는 얘기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뭐 해외 쪽에서 조기에 투자가 집행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뭐 2만 2천 원대에서 그냥 수직으로 급락을 해버린 모습이니까 자, 단기간에 좀 낙폭은 과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주가가 단기적인 바닥은 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되게 좀 싼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뭐 아무리 이게 주가가 좀 뭐 수익성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보다는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작년 1,500억 정도 벌었었는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싼 구간, 저평가돼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반등 정도는 노려보고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저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은 싸게 이렇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뭐 1차로는 여기 지금 현재 62평선 19,600원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122평선이요. 1차로는 요 정도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갭이 있는 부분들, 갭이 여기 떴죠. 15일, 16일 사이에 8월 달에 중순에. 자, 요 갭을 어느 정도 메꾸는 그 정도 가격대가 현재 62평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62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19,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62평선에서 뭐 한번 이렇게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요. 기업이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들도 좀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19,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거를 조금 분할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차 목표가 여기 있는 122평선이 있는 자리 18,300원 근처에서 1차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2차는 19,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나머지를 또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나요? WCP고요. 네네. 63,200원에 20%입니다. 계속 밀리기만 하고 있어서.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그 SK 아이테크 난리 제가 한번 전달하면서 제가 한번 네. 같이 한번 봐드렸었는데,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이 WCP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똑같은 분리막 업체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섭식 분리막이라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업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처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서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요 워낙 큽니다. 이것도 제가 매도 시점 한번 지금 한번 놓쳤는데 물론 이게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지만 1조 7천억의 지금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지금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라든지 뭐 전해질 분리막 쪽으로도 주가가 비싼 주식은 워낙 비쌉니다. 물론 가장 싼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부품주가 좀 싼데 이게 나와 있는 WCP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을 때 한번 매도하는 게 일단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매도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 20%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네. 요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한번 시도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준 시점이 이 가격에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거기가 5만 원대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5만 원까지 하락은 염두에 두세요. 이게 지금 5만 3천 원인데 5만 원까지 하락은 나올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는 반등을 모색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20%는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만약 혹시나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꼭 6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5만 8천 원이나 뭐 5만 9천 원 정도면 한번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빠진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5만 원대 주가가 하면 저는 자리를 잡고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반등이 나오면 5만 8천 원 정도, 5만 9천 원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가 빠지면 5만 원까지 아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서 이제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저는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뭐 5만 8천 원, 5만 9천 원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네. 주가가 감사합니다. 주가 싼 주식은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코롱인더 봐드리겠습니다. 49,2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를 매수하셨네요. 자, 이 코롱인더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뭐 산업자재 쪽도 하고, 그다음 화학 쪽도 하고, 필름도 하고, 뭐 전자재료 같은 것들, 요런 쪽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 뭐 그래서 일단 뭐 좀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이 경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뭐 안정성은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코롱인더가 가장 주가가 탄력 있는 반응이 나왔을 때는요, 수소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21년도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죠. 자, 이 무거운 종목이 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수소 산업들, 뭐 수소 경제 이러면서 수소 관련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때 그때 움직였어요. 자,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막전극 접합체라 그러죠. 뭐 PM하고 PM이라는 막전극 접합체, 그리고 또 수소 연료 전지에 있는 그 수분 제어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이런 쪽이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같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소 쪽이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계속 안 움직일 그런 섹터는 아니에요. 자,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마찬가지로 신성장 산업으로 뭐 2차 전지 배터리들 이런 쪽들도 하면서 수소 쪽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호주나 뭐 이런 쪽에서 수소 관련되는 뭐 그런 사업들을 청정수소 생산, 뭐 그리고 뭐 저 운송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수소 모멘텀이 한번 오게 된다라면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저렴한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자,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작년 실적보다는 올해 실적이 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올해 뭐 한 2천억 정도는 벌 것 같아요. 2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2천억 정도는 벌 것 같으니까 지금 뭐 현재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부담스럽고 비싼 시가총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서 굉장히 좀 오래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뭐 그 횡보한 가격은 이쪽에서 또 움직였던 그런 가격대 근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위치입니까? 자, 이쪽
근처까지 다 이렇게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실적 부분들이 안 되고 뭐 그런 종목들이라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매도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태겠지만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또 뭐 3분기, 4분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상태는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 자리인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소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금방 내일 당장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뭐 물론 예, 갑자기 어떤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고 좀 올랐다 빠졌다 하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5만 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5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부는 예, 이게까지만 이제 진단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2부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예, 유튜브로 예, 종목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또 전화로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예, 02-325-8200번으로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